중국 자유여행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릴게요. 출장 와서 7일차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장사를 하는 바람에 중국에 좀 왔다 갔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11년 전에. 지금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중국 물가가 예전의 물가가 아닙니다. 이게 빈부의 차이가 좀 많이 커요. 조금 저렴한 곳에는 한국보다 한 30% 수준의 음식값을 가지고요. 조금 비싼 동네는 한국과 거의 흡사합니다. 한 끼 식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상해나 이런 주요 도시에서는 저렴한 집을 가더라도 뭐 40원 정도 수준을 봐야 되거든요. 한 8,000원 정도 되죠. 근데 중국의 뭐 카웨라든가 뭐 버거라든가 중국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먹기 위해서는 조금 큰 식당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당 한 200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저렴한 도시, 조금 외곽 쪽으로 빠지면은 물가는 확실하게 싸긴 쌉니다. 자, 물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에는요, 현금 결제가 안 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현금 결제가 왜 안 되냐면 위챗페이라든가 QR코드로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보셨죠? 언론에서. 페이로 연동을 시켜가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페이로 결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 같은 데 가도 잔돈을 보유하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위챗페이를 만들어서 와야 되는데, 위챗페이를 만들려고 하면은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은행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은행 계좌를 만들려고 하면 중국 와서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관광비자로 비자가 안 만들어질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복수비자, 상용비자 중에서 복수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페이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다닌다라고 하면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통. 교통이 보통 여행 오시면은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아무래도 택시비가 한국보다 많이 싸니까 택시를 많이 이용하실 건데, 택시 자체도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별로 없죠. 자가용이 운행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 내에서는 자가용 운행이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플로 부르면은 금액도 싸요, 택시보다. 어디서 어디까지 딱 설정을 하면은 갈 수가 있는데, 그 어플을 부르려고 하면은 또 위챗페이나 있어야 됩니다. 위챗페이가 없으면은 부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조금 힘들다. 잡는 것도 힘들다. 택시가 많이 안 보입니다. 상해라든가 베이징 같은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지만, 조금 외곽 도시로 빠진다고 하면은 이용하기가 조금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해외여행 가면 장소를 이동할 때 구글 지도를 많이 봐요. 구글 지도에서 검색을 해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구글 자체를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글을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구글 지도가 한 5년 전에 있던 그 지도가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대중교통 정보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연동이 안 돼요. 지도 어플을 필수로 까셔야 됩니다. 고덕 지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까셔야지만 조금 상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영문 버전이 없고 only 한문 버전이기 때문에 캡처를 해가지고 합하고 해서 번역을 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라든가 카카오톡 작동이 안 됩니다. 여기 중국에서는 그런 걸 다 차단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려고 하면은 VPN이라는 어플을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회하는 거죠. 그 VPN 같은 경우에는 뭐 무료 버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무료 버전이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유료로 한 달 이용하는데 10,000원을 주고 여기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그거 없으면 카카오톡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플을 또 필수로 까셔야 되는 불편함이 또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치안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게 안면 인식에다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매치기라든가 이런 게 가져가봐 현금이 없으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치안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은 좋은 점이고요. 대신 어디 뭐 지하철이든 기차든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내 얼굴을 인식하는 그런 카메라들이 계속 달려 있습니다. 계속 카메라를 찍고 호텔에 들어가도 앞에 얼굴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해요. 근데 그거는 이 나라의 뭐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차를 매표를 해도
매표를 할 때 제 여권 번호를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권 번호에 기차표가 다 연동이 되어가지고 기차역을 가더라도 기차표를 보여줄 필요가 없이 여권만 보여주면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권을 이제 스캔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시간에 통과할 수 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입차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통과를 못한다 하면 빨간불이 뜨고요. 가능하다 그러면 초록불이 떠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역이라든가 지하철, 버스와 택시를 제외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 검색대라고 해봤자 몸을 뒤지거나 이렇진 않아요. 가방 검색만 하거든요. 엑스레이 기계에 넣어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중국의 문화가 아마 들어와 보시면은 중국 사람들이 조금 시끄럽고 그리고 교통 문화가 좀 좋지 않아요. 길을 건너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파란불인데 차들이 막 밀고 들어와요. 그리고 크락션을 끊임없이 울립니다. 택시를 타보면 정말 이유 없이 크락션을 울려요.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에 도로가에 있으면 크락션 소리가 정말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이 나라의 문화니까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음식 입맛이 중국 음식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별로 맛있다는 느낌을 못 느낄 거예요. 향신료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내가 해외까지 와가지고 무슨 한국 음식이야? 자, 그게 좋죠. 그런 마인드가 좋죠. 자, 그런 분들은 조금 향신료가 강하더라도 한 두세 번 먹다 보면 입맛에 금방 길들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라 음식 문화도 한번 즐겨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합을 하면은 자유여행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꼭 하실 거면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정보들을 취합을 하셔가지고 불편함을 조금 감소하셔야 되고요. 다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 방법을 이용해서 여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중국에 체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실장